네, 오태훈의 시사본부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시 9분 향하고 있습니다. 시사본부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9730으로 의견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와 콩, KBS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일라디오 아니면 시사본부 이렇게 검색하시면 영상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윤종환님께서 오늘 쉬면서 집에서 라디오 보니까 좋네요. 헤헤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 외교전쟁 하지만 쉬는 날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 둘러싼 치열한 외교 상황을 명쾌하게 정리하고 분석해 주시기 위해서 직접 나오셨습니다. 외교부 전략기획관 지내신 가톨릭대 국제학부의 마상현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원래는 어제 이미 시작했었어야 됩니다. 네. 한미연합훈련이 내일로 미뤄졌는데 연기된 배경에 코로나19가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원래 16일에서 28일까지 진행을 하기로 돼 있었었는데요. 네. 우리 훈련에 참가하는 우리 육군의 초급 간부가 그 코로나 확진이 되는 바람에 훈련에 참가할 계획이었던 간부가 그래서 긴급하게 이제 그 훈련 그 시점을 좀 연기를 해서 이제 18일부터 28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한 이틀 정도 이제 기간이 좀 축소가 되는데요. 예. 그렇게 이제 실시를 하는 걸로 합참에서 이제 그 긴급하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저희 한미 연합 훈련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북한이라든가 이쪽의 입장이라든가 대응이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게 잘 치러질 수 있을까 아니면 뭐 그동안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미뤄진다고 얘기도 했습니다만 축소했다고 들었고 대부분의 훈련들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죠. 이번 훈련은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는 연합 지휘소 훈련입니다.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그 지휘하는 그런 훈련이고요. 그러니까는 실제로 이제 병력들이 이제 기동을 하는 야전 훈련은 실시가 되지 않고 이제 뭐 모의 훈련 뭐 그런 형식으로 이제 컴퓨터 상에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훈련을 하는 연습을 하는 그런 걸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됐고요. 우선은 그 미국에서 이제 미군 본토에서 이제 병력들이 이제 와야 되는데 특히 이제 미군들 경우는 이제 예비군들이 많이 파견이 되는데요. 예비 병력들.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런 예비군 동원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려웠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증파 병력을 아무래도 좀 축소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도 좀 있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이 지금 다시 대유행의 뭐 전조 증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하는데 이게 좀 훈련에 좀 추가로 차질이 발생할 좀 여지도 있습니까? 글쎄요, 뭐 올해로서는 이제 아마 이번 훈련이 끝나고 나면은 특별히 이제 뭐 대규모 훈련이 계획되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 이후로는 이제 내년도에 훈련에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어느 정도로 이제 완화가 되느냐 또는 잡히느냐 하는 게 좀 아무래도 또 변수가 될 수 있겠죠. 이 한미연합훈련의 주요 목적 중에 하나에 이게 있습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 전환을 위한 완전 운용 능력 검증인데 우리가 이 전자권 전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왔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번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제 뭐 정부 그 임기 내에 그 전자권 전환을 좀 그 완료하고자 하는 그런 그 의지가 이제 상당히 강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규모가 축소도 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그 전자권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이제 검증 단계를 이미 이제 세워놨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이제 기본 운영 능력 검증이라고 그랬고 이건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두 번째 단계인 완전 운영 능력을 검증하는 그런 단계고 이게 만약에 이제 끝나게 되면 이제 3단계로 완전 임무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그 3단계를 거치게 돼 있는데요. 지금 2단계 완전 운영 능력 이것을 검증하는 것으로서 사실 이번 그 연합훈련의 의미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그 연합훈련의 경우에 그 사실상 그 어떤 뭐 미래 연합사 구조를 적용한 예행 연습을 일부
병행해서 이제 실시하는 것은 있는데 본격적으로 새로운 미래 연합사 구조 하에서의 다시 말해서 이제 전작권이 이제 환수된 이후에 를 대비한 그런 본격적인 연습은 좀 하기가 좀 어려워진 상황이 돼서 조금 전작권 환수를 위한 스케줄에 좀 지연이 생기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전시 작전 통제권을 우리가 가져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그동안 이전에 여러 가지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이게 차근차근 진행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전 단순히 저쪽에서 준다고 하고 우리가 받으면 되는 줄만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검증 단계들이 다 있군요. 이제 전시 작전권을 가져오게 되면 네. 우리가 이제 가져오게 되면은 한국군 장성이 한국군과 이제 미국군을 네. 한꺼번에 이제 통제를 하고 이제 작전 운영을 해야 되는 거니까 과연 그러한 능력을 갖출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을 이제 차근차근히 이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냥 문서상으로 선언적으로 넘겼다 하는 것만 해가지고는 우리 안보를 위한 방위 태세가 제대로 갖춰질 수 있는지에 대한 불안이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러한 준비가 다 돼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세 단계로 나눠서 이제 검증을 하겠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방침이었던 겁니다. 그 검증의 확인을 위해서는 이 한미 연합 훈련 같은 것들이 제대로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 임기 내인 2022년 5월까지 이 전작권 전환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웠었는데 그렇죠. 이게 차질이 물론 연기라고는 합니다만 지금 아무래도 축소가 됐고 한미연합훈련 진행이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목표치를 뒤로 늦춰야 될 그럴 우려도 지금 없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2단계 지금 완전 운영 능력 검증이 이제 지금 실시가 돼야 되는 건데 이번 훈련에서 이제 일부 예행 연습은 실시가 됐지만 이게 이제 본격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면 본격적인 검증은 내년도에 연합훈련에서 이제 검증을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그럼 2단계가 원래는 올해 내로 완료가 되는 것을 목표로 했었는데 그게 이제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상 내년 중에 완료를 하기로 했던 3단계 검증 계획이 있는데 이것도 이제 순차적으로 좀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간이 굉장히 촉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2022년 5월을 이제 정부 임기 종료 시간 내에 이제 하는 걸로 이제 시점을 이제 정해놓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좀 촉박해지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네. 한미 연합훈련 할 때마다 이제 북한 쪽에서 여러 가지 입장 같은 것들이 나오고 반응들이 좀 강하게 나오던 경험이 있는데. 이번에도 이런 얘기를 했네요. 13일 조선신보를 통해서 한미연합훈련이 조선반도에서 다시 8월 전쟁서를 고조시킬 수 있다. 이런 주장을 실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선신보라는 게 이렇게 저도 익숙치 않은 매체인데요. 보니까 일본에 있는 조총련 기관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북한 당국의 입장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 입장을 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랄까요 북한의 당이나 또는 당국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매체라든지 또는 당국이 직접 얘기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대남 또는 대미 경고를 어떻게 보면 했다고 볼 수 있지만 그 경고의 수위는 조금 간접적인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선신보에 쓴 얘기를 좀 보면은 일단 6월 달에 북한이 이제 대북전단 우리 민간 단체들이 날린 대북전단을 문제 삼아 가지고 군사행동까지 이제 하겠다 이렇게 이제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군사행동을 보류하겠다라는 이런 전격적인 조치를 취한 바가 있고 그런데 한미연합훈련을 하게 되면 그런 대남 군사행동을 다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가능성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좀 나왔는데 이번 조선신보를
한국에 나온 그 기사를 보게 되면 그런 가능성을 조금은 이제 그 제기를 하면서도 그렇지만 이게 이제 직접적인 경고라기보다는 조금 간접적인 차원의 좀 그 경고의 일종의 수위 조절. 굉장한 수위 조절을 좀 한 것 같은 그런 예. 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럼 그 수위 조절은 왜 하고 있다고 보세요? 북한 쪽에서? 우선은요, 그 6월 달에 그 군사행동까지 이제 하겠다라는 그런 엄포를 놓긴 했는데, 북한 입장에서도 사실 그거 실제 행동으로 하기는 되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만약에 그런 그 군사행동을 했을 경우에는 뭐 그 우리와의 관계도 있겠지만 그 뭐 미국과의 관계 또 중국과의 관계 등등에 있어서 상당한 후폭풍을 이제 북한이 이제 예상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선거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네. 최소한의 그 뭐랄까 관계를 유지하면서 해치지 않으려는 그런 노력을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이제 하고 있고요. 네. 또 중국의 경우에도 한반도에서의 안정이 해쳐지는 것을 또 상당히 이제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군사행동 자체를 한다는 것이 상당한 그 모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그 것을 이번 그 연합훈련을 통해 가지고 또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고 또 네. 내부적으로도 지금 현재 북한도 지금 긴 그 장마로 인해 가지고 이제 수해를 상당히 입은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예. 또 코로나 사태가 북한도 뭐 그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이제 어떻게 뭐 직간접적으로 지금 시인을 했던 상황이고 그리고 또 방역 그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런 사정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그 뭐 굉장히 사정이 또 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연합훈련의 규모가 굉장히 그 커진다거나 뭐 이러지 않는 이상은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을 뭐 그 견제구는 좀 날리겠지만 이것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심각하게 삼겠다 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사본부 외교전쟁 가톨릭대 국제학부의 마상현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시진핑 주석 방한 이게 언제쯤 될 것이냐, 성사가 될 것이냐 이런 네. 궁금증들 그동안 많이 해왔었는데 중국의 양제츠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이 이번 주에 한국 찾을 것이다 이런 보도들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연내 방안이 성사될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 뭐 사실은 그 코로나 사태가 아니었다면 아마 이미 그 시진핑 주석 방안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네. 그 아무튼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중국의 사정 또 우리의 사정 또 등등을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걸 봐서는 또 그 우리 정부의 그 지금 공식적인 입장도 연내에 시진핑 주석이 이제 방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라는 그 입장이기 때문에 뭐 언제가 될지는 정확히 알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 시진핑 주석 방안이 좀 이루어지지 않겠냐 하는 그런 그 전망이 좀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시진핑의 방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글쎄요, 그 뭐 우리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양자 관계만 놓고 보면은 일단은 뭐 우리 입장에서는 특히 그 2016년도에 그 사드 배치 이후에 예. 그 있었던 그 한한령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뭐 지금도 상당히 많이 풀렸습니다만 그것을 이제 완전히 해제하고 한중 간의 경제 관계를 좀 더 복구하는 그런 것을 좀 추진할 그럴 계기가 될 수가 있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북한과의 이제 비핵화 협상과 관련해서 이제 중국의 전향적인 그 지원과 도움 이런 것을 이제 또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네. 그런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방역 관련된 협력을 좀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중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 현재 이제 미국과의 그 대립 그리고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속에서 한국을 좀 나름대로 그 관리하고자 하는 중국의 그런 그 속내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연내 성사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뭐 연내는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특별히 이제 코로나 사태가 지금 뭐 상당히 좀 또 다시 유동적인 그 국면으로 가고 있는 듯해서 그게 또 이제 변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다른 그 특별 돌발 변수가 없는 한은 아마 그
시진핑 주석의 방안은 좀 성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9184님께서 이 질문 주셨는데 지금 시기에 시진핑을 우리가 만난다면 또 다른 외교적 갈등을 유발하지는 않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우려가 분명히 없지는 않죠. 그러니까 예.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중국 간에 지금 그 대립이 상당히 이제 심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우리의 외교적인 뭐랄까요 문제들이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콩 문제라든지 뭐 남중국해 문제라든지 화웨이 뭐 5G 이건 어떻게 할 거냐 뭐 등등. 뭐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또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중거리 미사일을 미국이 이제 아시아 지역에 배치하고 싶어 하는데 네. 그 중에 이제 한국도 하나의 대상지가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러한 좀 민감한 문제들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입장을 어떻게 취하느냐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좀 시급하고도 또 굉장히 중대한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그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왔다는 것이 그런 문제와 관련된 어떠한 시그널을 이제 대외적으로 던지는가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예민하죠. 예,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질문 드린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시진핑 주석의 방안을 통해서 외교적인 성과 같은 것들도 얻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북한 비핵화 관련된 그 중국의 협력 그리고 그 협력에 대해서 이제 미국과 중국이 다 같이 이제 도와주는 형태를 띠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이룬다면 네. 그것은 이제 한반도 평화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겠고 또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 동아시아 지역에 있어서의 미중 대립을 또 한편으로는 조금 억제하는 완화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또 성과도 아마 될 우리가 거라고 주도적으로 봅니다. 나가서 그렇습니다. 한반도 문제를 어떻게 보면 좀 진전시키고 그 진전시킴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이 서로 협력을 하게 하는 일종의 지금 미중 간의 그 대립이 자꾸 이제 격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전 세계적으로 안 좋거든요. 다 그렇습니다. 그게. 그런 가운데서도 협력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확인하고 또 협력을 통한 실제로 진작시키는 그런 효과는 우리에게도 좋을 것뿐만 아니라 네. 세계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외교적 성과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미국 대선이 11월이니까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석 달도 네. 안 남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석 달이면 긴 시간이기도 하죠. 그런가요? 근데 이제 미 대선과 관련해서 한 인물이 가장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주목받고 있는데 이게 카멜라 해리스 상원 의원이고 민주당 부통령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게다가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부통령 후보라고 하는데 이 카멜라 해리스 상원 의원이 어떤 사람이에요? 네, 일단 연령으로 보면 56세고요 현재.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의 연방 상원 의원을 지금 2017년부터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주 상원 의원이 되기 전에는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제 법무장관을 지냈고 또 그 전에는 샌프란시스코시의 또 법무장관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법조인이죠. 법조인으로 시작을 해서 연방 상원의원까지 오른 또 거기다가 지금 부통령 후보까지 지금 지명이 됐으니 굉장히 빠른 추세가도를 달려오고 있는 분이시고요. 또 특이할 거는 유색인종이에요. 뭐 흑인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합니다만 아버지는 자메이카 출신의 흑인이었고 스탠포드 대학에서 경제학 교수를 했던 또 인텔리기도 했습니다. 또 어머니는 인도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도 출신으로 미국에 이민을 해서 이제 의과학자로서도 활동을 했던 분이시고 그래서 사실 카멜라 해리스 상원 의원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보면 피부는 좀 까무잡잡한데 얼굴 모양새는 또 완전히 흑인 또 아닌 듯한 그런 모습인데 또 그렇지만 본인은 자신을 이제 흑인이다라고 이제 정체성을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학을 이제 하워드 대학이라는 데를 나왔는데요. 네. 이제 메릴랜드 주에 있는 대학인데 소위 흑인들의 하버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굉장히 흑인들이 많이 다니는 명문 대학입니다. 여기 출신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본인은 흑인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11월 미국 대선까지 앞으로 좀 외교 전쟁에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는지 어느 쪽이 좀 유리한지는 좀 계속해서 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 전쟁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톨릭대 국제학부의 마상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